여러분, 혹시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병원에서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방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해마다 위축되어 간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감춰진 진실을 기꺼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해 88살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명권입니다. 58년째 진료실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저 자신도 75살에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역으로 수술을 집도하며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58년간의 임상 경험과 제가 직접 난청을 극복한 비결을 모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결은 결코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 10분 귀 관리만으로도 또렷한 청력을 되찾고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한 기억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명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88살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나가 환자분들을 뵙고 있어요. 젊은 의사들이 원장님, 언제까지 진료를 보실 건가요? 하고 물을 때면 저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한 계속할 겁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88살 의사가 수술 중에 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보청기를 끼고 있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모습을 떠올리셨나요? 저도 75살에 그럴 뻔했습니다. 난청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보, 아침 드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묻는 일이 잦아졌고 입모양을 보지 못하는 마스크 진료 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7살 된 손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듣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아버지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귀 운동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켜거나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말이 뭉개져서 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순간 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는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난청이 생기면 뇌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억이나 인지 활동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오직 듣기에만 집중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한정된 예산으로 2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80%를 한 가지 일에 모두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에너지가 부족해져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기억력, 심지어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잃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켜거나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말이 뭉개져서 들리는 경험을 하시나요? 이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한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지만 어제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시간 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죠. 뇌경색이었습니다. 난청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뇌혈관이 50% 막혀도 증상이 없듯이 난청도 70% 진행될 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청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줄 뿐 청각 신경 자체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난청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청각 신경을 단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분 중에 박정수라는 70살 어르신이 오셨어요. 정수님은 5년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셨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매일 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씩만요. 그런데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귀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규칙적인 귀 운동과 청력 자극이 뇌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충격적인 난청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58년간 쌓아온 저의 임상 노하우와 저 자신이 75살의 난청을 극복하고 88살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비결, 즉 하루 10분 귀 운동의 핵심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난청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88살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75살의 난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귀 운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 저의 58년 경험을 되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난청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청각신경이 쓰지 않아서 퇴화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적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청각신경은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 이 퇴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청기를 끼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줄 뿐 청각신경 자체를 다시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에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관 자체를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청을 막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일하고 간단한 해답은 귀 운동과 청력 자극입니다. 이것만이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청각신경을 다시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단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80%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2가지 핵심이 가장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10분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8살 김순자님은 3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76살 이한복님은 집중력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극적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80% 효과의 핵심인 2가지 귀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80% 효과의 핵심인 첫 번째 방법을 드디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귀를 뻥 뚫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4분 귀 마사지입니다. 왜 귀 마사지가 이렇게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귀 마사지를 단순한 민간 요법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이 가느다란 혈관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귀 안쪽에 있는 청각세포들은 이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청각세포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이 세포들이 굶주리면 죽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난청은
귀의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된 청각세포의 영양실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증폭만 할 뿐, 이 세포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귀 마사지는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해진 귀 주변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막힌 길을 뚫어 뇌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의 비밀입니다. 최근에 진료실에 오신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순자님은 73살이신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귀가 멍멍하고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청력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난청 상태였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하게 되고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켜놓고 지내셨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약 처방과 함께 딱 한 가지를 약속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매일 4분 귀 마사지였습니다. 순자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현역 의사로서 난청을 극복한 경험을 말씀드리자 한번 믿고 실천해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3개월 후 순자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이명 증상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청력 검사를 다시 해보니 청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귀 마사지를 하고 나서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이제 손자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요.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 개선이 가져온 뇌기능 활성화의 증거입니다. 이제 순자님처럼 여러분도 80% 효과를 볼 수 있는 귀 마사지 황금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엄지손가락과 귀 뒤쪽입니다. 첫 번째, 귀 뒤쪽원 마사지입니다. 먼저 양손으로 귀를 감싸듯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귀가 머리에 붙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2분, 총 4분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귓바퀴 당기기 및 열어주기입니다. 귀가 멍멍하거나 답답할 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즉효 팁입니다. 귓바퀴를 잡고 위로 10번, 아래로 10번, 그리고 뒤쪽으로 10번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귓바퀴를 위아래로 당기면 귀 주변에 경직된 근육들이 이완되고 귀 안쪽에 공기가 순환됩니다. 귀 뒤쪽으로 당기면 청각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마치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귓불 비틀기 및 움푹 부분 누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가볍게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귀 앞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입을 벌릴 때 움직이는 부분을 검지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 주변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귀먹먹함이 사라집니다. 이 마사지는 귀 건강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염증이 있거나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마사지를 시작하지 마세요. 귀 안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다면 마사지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마사지 중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귀 주변에 신경이 과도하게 압박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마사지 하지 마시고 1분 정도만 가볍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므로 손톱으로 귀 주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4분의 귀 마사지가 여러분의 70세, 8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청력을 지키는 가장 싸고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80% 효과를 완성하는 두 번째 핵심 방법은
바로 소리 자극을 통한 청각신경 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뇌를 다시 깨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각신경도 우리 몸의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이것은 마치 75살에 난청 진단을 받았던 저의 경험과 같습니다. 난청을 겪으면서 저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청각신경의 기능이 점점 둔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각신경은 점점 둔해지고 결국 뇌 기능 저하, 즉 치매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뇌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아 뇌가 잠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의도적인 소리 자극이 뇌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화로 퇴화된 청각신경을 다시 깨우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진료실에 오신 이한복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복님은 70살이신데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거의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복님의 뇌는 소리 자극 없이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한복님께 보청기를 추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의도적인 소리 자극을 통해 뇌를 다시 깨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한복님의 뇌를 깨운 황금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80% 효과를 완성하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매일 15분 소리 자극입니다. 하루에 15분씩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평상시 대화할 때 목소리 크기로 따라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뇌의 언어 영역과 청각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말을 따라하면 뇌는 소리를 더 집중해서 분석하게 되고 청각신경은 강력한 전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자연소리 듣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새소리나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소리를 들으세요. 조화로운 자연의 소리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청각세포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세 번째, 아이오 발음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해볼 수 있는 초간단 즉효 팁입니다. 아, 예, 이, 오, 우 5가지 발음을 크고 정확하게 5번씩 반복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모양을 최대한 크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귀와 연결된 턱과 목 주변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바로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청각신경을 자극하여 뇌까지 활성화시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한복님은 3개월 후에 요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집중력이 회복되어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하셨고 가족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신경 활성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주의 사항을 명심하세요.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청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60데시벨 정도, 즉 일반적인 대화 소리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들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어폰, 특히 귀에 직접 꽂는 인이어 이어폰을 60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청각세포에 과부하를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혹시 집안의 정적 속에서 뇌를 잠재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 15분의 의도적인 소리 자극이 여러분의 청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약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방법, 귀 마사지와 소리 자극만 꾸준히 하셔도 80%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 마사지와 소리 자극 두 가지 핵심만 꾸준히 하셔도 80%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독이 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100%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58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3가지 위험한 습관과 2가지 필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절대 금지 습관은 면봉으로 귀 후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나 귀가 간지러울 때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귀를 청소하십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면봉은 귀 청소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면봉으로 귀를 후비면 귀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 넣어 귀지를 뭉치게 합니다. 이것이 난청과 이명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심지어 70살 정인님은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고막에 구멍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온 적도 있습니다. 면봉은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절대로 1cm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귀 청소로 인한 사고를 매년 수십 건씩 봅니다. 만약 귀지가 너무 막혀 답답하시면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면봉에 살짝 묻혀 귀 입구만 톡톡 두드려 보세요. 30초만 기다린 다음 마른 면봉으로 닦아내면 굳어진 귀지가 부드러워져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 습관은 턱 관절의 긴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와 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것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갈이나 턱 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74살 철미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갈이가 심하셨는데 최근 들어 턱이 아프면서 동시에 귀도 멍멍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턱 근육의 긴장이 귀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턱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은 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아래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를 각각 5번씩 해주세요. 엄지와 검지로 턱 끝 아래쪽을 살살 꼬집으면서 위아래로 10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턱 주변이 즉시 부드러워지면서 귀먹먹함이 사라집니다. 턱 관절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운동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턱 부분을 5분 정도 찜질해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이나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금지 습관은 극도의 정적과 극도의 소음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도,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정적과 소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79살 영희님은 워낙 조용한 환경이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셨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가면 소음 때문에 어지러우시다고 하셨고요. 집에서는 하루 중 2시간 정도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완전한 정적 시간을 만드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라디오나 자연소리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아 귀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심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아주 작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금 양손바닥으로 귀를 완전히 막아보세요. 10초간 막았다가 갑자기 손을 떼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귀가 뻥 뚫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필수 습관, 즉 3가지 금지 습관과 함께 지켜야 할 2가지 필수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제가 58년 동안 의사로 있으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운전하면서 오일도 교환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점검하지 않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사각지대에 있는 난청과 뇌졸중 같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싸고 확실한 투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58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강령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즉시 실행 황금 체크리스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가지 행동만 추가하세요. 매일 4분 귀 마사지, 아침 2분, 저녁 2분.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것은 80% 효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매일 15분 소리 훈련,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들리는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특히 하, 에, 이, 오, 우 5가지 발음을 크게 따라 하는 것은 청각신경을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해보세요. 초간단 귀 뚫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해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서 5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 다음 갑자기 손을 떼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짧은 행동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즉시 개선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 뒤쪽 마사지 2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절대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안전은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 안에 염증이나 외이도염, 중이염 같은 문제가 있거나 마사지나 운동 중에 통증, 딸깍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귀 마사지나 소리 자극을 너무 오래 하거나 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큰 소리 노출은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면봉을 귀 입구 1cm 이상 깊숙이 넣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귀 청소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운동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8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75살의 난청을 극복했던 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청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귀가 안 들리면 뇌가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둘째, 80% 효과를 내는 두 가지 핵심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4분 귀 마사지와 15분 소리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청각신경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셋째, 면봉 깊숙이 넣기, 턱 관절 방치, 극도의 정적. 이 세 가지 위험한 습관은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넷째, 지금 당장 양손으로 귀를 5초간 눌렀다가 떼는 초간단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1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상에 눕지 않고 활기차게 90세,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귀 뒤쪽 마사지 2분을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력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60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오늘부터 귀 마사지 2분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청 예방에 이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뇌건강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